안녕하세요. 멜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력적인 형태의 조이 호보백을 만들 건데요. 조이 호보백은 스트랩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 원하는 핸들로 바꿀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이 호백은 바닥, 옆면, 그리고 스트랩 순서로 만들 건데요. 우선 부직포 느낌의 도톰하고 가벼운 도로시시를 이용해서 이 가죽 핸들에 맞는 길이로 만들 건데요. 오링을 이용해서 핸들을 만드는 방법도 따로 알려드릴게요. 코바늘 10호 준비하고요. 돗바늘은 큰 사이즈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링 2개, 자석 단추 1개가 필요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시작코는 일반 사슬코로 만들지 않고 이중 사슬코로 만들 거기 때문에 실을 넉넉히 남겨야 하는데요. 대략 50cm 정도를 남기고 코를 만들게요. 꼬리실을 앞에 놓고 실을 잡아서 시작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바늘에 감고 이 상태로 손가락에 걸고 있는 실로 사슬뜨기. 그럼 이렇게 앞뒤로 사슬코가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17코를 만들어주세요. 이중 사슬코로 17코를 다 만들었고요. 바닥은 이 양쪽의 코를 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타원형의 바닥을 만들게요. 바닥은 한길 긴뜨기를 사용할 건데 첫 코와 마지막 코, 양쪽의 끝코는 코를 늘리며 만들게요. 첫 코는 이 오른쪽 사슬코에 만듭니다. 사슬 3코 만들고요. 첫 코에 마커링 걸게요. 지금 첫 코는 이중 사슬코, 오른쪽 코에 만들었지만 두 번째 코부터는 왼쪽 코를 따라 만들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V자로 보이는 두 줄, 이 두 줄을 사슬 한 코로 생각하고 만들면 돼요. 한길 긴뜨기로 뜰게요. 실 감아서 첫 코에 두 줄 찌르고요.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보내서 잡아요. 실 걸어서 빼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뜨기 전에 꼬리실을 왼쪽으로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꼬리실은 편물과 함께 잡고 뜨면서 숨길게요. 한길 긴뜨기 마저 뜰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타원형의 바닥이 되려면 양쪽 끝코는 코늘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2코를 더 만들게요.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꼬리실은 함께 뜨면서 감춥니다. 같은 자리에 세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3코를 떴고요. 이제 다음 코부터 뜰 건데 이 꼬리실은 뜰 때 함께 떠주면 나중에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해서 함께 잡고 뜰게요.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세 번째 코도 한길 긴뜨기 1코, 계속해서 두 번째 코부터 16번째 코까지 총 15코를 한길 긴뜨기 1코씩 만들게요. 시작 후에 3분의 2 이상 뜨고 꼬리실에 남은 실을 바싹 잘라주세요. 계속해서 한길 긴뜨기 끝까지 떠주고요. 열다섯 코를 다 뜨면 이렇게 한 코가 남아요. 아까 말한 대로 끝코는 코늘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코는 한길 긴뜨기 3코를 뜹니다. 한 코, 두 코, 같은 자리에 마지막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이렇게 타원의 반쪽을 완성했고요. 이제 반대쪽은 이 사슬코를 따라서 뜰 거예요. 반대편 마지막 코, 이 코부터 뜰 건데 이 코도 끝코이기 때문에 코늘림합니다. 한길 긴뜨기 1코,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 1코, 이렇게 맞닿은 끝코를 3코씩 뜨면 총 6코가 만들어지고 동그랗게 원형 모양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옆코부터 15코는 한길 긴뜨기 1코씩 떠줍니다. 열다섯 코를 다 뜨고 나면 처음 사슬코를 떴던 오른쪽 첫 번째 코만 남아요. 이 사슬코와 연결된 첫 코, 이 코도 3코를 뜰 건데 처음 뜰 때 지금 이 코에 한 코를 뜬 상태라서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 2코만 뜹니다. 한길 긴뜨기 1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 1코, 그리고 첫 코에 콕 찔러서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2단까지 완성했고요. 옆으로 긴 타원을 만들었어요.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한 번 더 타원 따라 뜰게요. 우선 2단에서 양쪽 끝코를 3코씩 떴잖아요. 이 양쪽 3코를 묶어서 끝코를 6코로 생각하고 뜰게요. 3단에서도 양 끝에 6코는 코늘림을 하면서 뜰 거예요. 양 끝에 6코만 코늘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코는 늘려 뜨지 않도록 주의해서 뜰게요. 우선 첫 코는 사슬 3코 뜨고요. 원래대로라면 시작 코도 코늘림을 하는 끝코 부분이라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떠서 코늘림을 해야 되는데요. 첫 코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한 바퀴 뜨고 돌아와서 코늘림을 할게요. 두 번째 코부터 코늘림으로 한길 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뜰게요. 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떴어요. 이 네 번째 코까지 코늘림 할 거기 때문에 2코 더 코늘림 하면서 뜹니다.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그 다음 네 번째 코도 2코 뜨고요. 다시 가운데 코는 코늘림 없이 한길 긴뜨기 한 코씩 15코를 뜰게요.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씩 총 15코를 뜹니다. 열다섯 코를 다 뜨면 다시 동그란 끝부분이 나와요. 이쪽도 반대편처럼 6코는 코늘림을 해줘야 편물이 울지 않아요. 이 6코는 반대편처럼 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씩 코늘림 해줍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2코 뜨고요. 계속해서 5코 더 한길 긴뜨기 2코씩 코늘림 할게요. 마지막 6번째 코도 코늘림, 이제 코늘림 구간을 다 떴고요. 다시 코늘림 없이 뜨는 가운데 구간이에요. 반대편과 동일하게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씩 총 15코를 뜹니다.
15코를 다 떴고 지금 2코가 남았어요. 2단의 마지막 빼뜨기 하면 생긴 매듭은 코가 아니에요. 이 2코는 끝부분의 코라서 코늘림을 해야 편물이 울지 않아요. 이 남은 2코도 코늘림으로 뜰게요. 한길긴뜨기 2코 뜨고 마지막 코도 한길긴뜨기 2코를 떠요. 그리고 첫 번째 코는 한 코만 떴기 때문에 한 코를 더 만들어야 코늘림이 돼요. 마커 표시한 첫 코에 한 코를 더 뜰게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뜨고 첫 코에 빼뜨기 해서 타원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타원형의 바닥을 완성했어요. 바디 부분을 뜨기 전에 스팀으로 모양을 정돈해주면 더 좋아요. 이어서 바디 부분을 뜰 건데요. 바디 부분은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게요. 우선 4단은 무늬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첫 코의 위치로 옮겨서 바디를 만들게요. 먼저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바늘 콕 찔러서 빼뜨기. 그럼 이렇게 첫 코의 위치가 옮겨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코를 첫 코로 4단을 뜰게요. 4단의 무늬는 3코가 한 세트로 반복되는 무늬예요. 먼저 사슬 3코 뜨고요. 첫 코에 마커링 표시.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코를 만들게요.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뜨고 이어서 사슬 2코를 뜨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 코 뜹니다. 무늬를 한 개 완성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코에 한길긴뜨기 2코, 짧은뜨기 한 코로 총 3코를 뜬 상태예요. 바디는 코늘림 없이 바닥과 동일한 면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늘림 없이 뜨기 위해서 2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무늬를 떠줍니다. 먼저 한길긴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한 코 뜨고 사슬 2코를 뜬 다음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떠줍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떠볼게요. 2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한 번 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2코, 한 번 더 짧은뜨기 한 코, 반복해서 끝부분까지 무늬를 뜨면 돼요. 2코를 건너서 한 코에 짧은뜨기 2코, 사슬 2코, 짧은뜨기 한 코로 반복해서 뜹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총 18개의 무늬를 만듭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뜨고 이렇게 2코가 남아야 제대로 뜬 거예요.
첫 코에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편물의 안과 바퀴 뒤집어지지 않게 정돈해주고요. 이어서 5단도 뜰 건데요. 5단도 4단과 같은 무늬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편물을 돌려서 안쪽을 보고 무늬를 뜰 거예요. 우선 편물을 돌리기 전에 사슬 한 코를 뜨고 편물을 안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왼쪽에 뻥 뚫린 부분, 이 부분에 바늘 콕 찔러서 빼뜨기를 하면 이렇게 시작코가 옮겨져요. 옮긴 코부터 4단과 같은 무늬를 만들 건데요. 5단부터는 이 뻥 뚫린 부분에만 무늬를 만들 거예요. 4단에서 만들었던 사슬 2코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 사슬코에만 무늬를 떠주면 돼요. 먼저 사슬 3코를 뜹니다. 4단과 같은 무늬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이 뻥 뚫린 부분의 다음 코, 한길긴뜨기 1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2코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1코를 떠주세요. 다음 무늬는 왼쪽에 뻥 뚫린 부분, 여기다가 무늬 뜰게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1코, 한 번 더 한길긴뜨기 1코, 사슬 2코,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1코를 떠서 무늬를 완성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18개의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면 되는데요. 12단까지 5단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만들면 되는데 우선 11단까지 반복해서 떠줄게요. 매 단 시작 시에는 사슬 1코를 뜨고 편물을 돌려서 왼쪽 무늬의 빼뜨기로 코의 위치를 옮기고 18개의 무늬를 만듭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선 11단까지 진행합니다. 빼뜨기까지 진행하고요. 지금 11단까지 완성했고요. 무늬로만 8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 단만 더 뜨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지막 12단을 만들 때는 따로 마커링 4개를 준비해서 가방끈을 연결할 위치를 표시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먼저 사슬 1코 편물 돌려서 왼쪽에 빼뜨기, 사슬 3코 만들고요. 세 개의 무늬를 만들게요.
지금 시작호에서 무늬를 3개 만들었고, 세 번째 무늬에 마커링으로 표시할게요. 사슬코에 표시해두고 이어서 무늬를 4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네 번째 무늬, 아까 표시한 다음 무늬부터 네 번째 무늬에 마커링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무늬를 5개 만들게요. 아까처럼 방금 만든 5번째 무늬, 이전에 표시한 다음 무늬부터 5번째 무늬에 마커링 걸고 다시 무늬 4개를 만듭니다. 이어서 방금 만든 네 번째 무늬에 마커링 걸게요. 그리고 남은 무늬 2개도 마저 떠줍니다. C 2단은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돗바늘로 마무리할게요. 약 20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서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줍니다. 돗바늘 끼워서 준비할게요. 표시한 첫 코의 왼쪽 코, 두 번째 코에 콕 찔러서 실을 끝까지 빼고 다시 마지막 코를 찌르고 첫 번째 코를 찔러서 끝까지 잡아당깁니다. 다른 코와 크기가 비슷해지도록 정돈하고 편물 안쪽에서 실을 숨기며 고정시킬게요. 남은 실은 바싹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바디가 거의 완성됐는데 끈을 연결하기에는 가방 높이가 조금 짧아서 이 양쪽만 편물을 만들어서 높이를 늘릴 거예요. 아까 마커링으로 표시했는데 맞닿은 마커링의 사이, 이 사이에만 따로 편물을 만들 거예요. 마지막 단의 무늬가 겉에서 끝났기 때문에 안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마커의 안쪽에서 반을 찔러서 뜰게요. 그리고 실을 5에서 7cm 정도 남겨서 편물과 함께 잡고 실을 감아서 앞으로 가져오고 꼬리 실은 이 사이로 넣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뜨고 다음 뻥 뚫린 부분에 무늬를 만들게요. 무늬를 4번 만들어주세요. 네 무늬를 다 뜨고 마커링 표시해둔 곳은 무늬를 뜨지 않고 사슬 한 코 뜨고 빼뜨기 해줍니다. 겉면에서 보면 이 부분만 높이가 살짝 높아진 게 보여요. 이어서 다음 단도 편물 돌려가면서 뜰게요. 14단은 사슬 2코를 뜨고 뒤로 돌려요. 바로 맞닿는 이 무늬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만들고 옆에 뻥 뚫린 곳부터 무늬를 2번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한 무늬에는 우선 사슬 한 코 뜨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15단은 기존처럼 무늬를 살려서 뜨지 않아요. 우선 사슬 2코 뜨고 편물 돌려서 맞닿은 무늬에 빼뜨기 할게요. 시작코 위치로 옮겼고 그대로 사슬 3코를 뜨고요.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에 반만 떠요. 그리고 2코 중에 오른쪽 코에 한길 긴뜨기에 반만 뜬 다음에 실 감아서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뜨고 다음 무늬에 한길 긴뜨기에 반만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반만 뜨고요. 2코 중에 오른쪽 코에 한길 긴뜨기에 반만 뜨고 실 감아서 모두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뜨고 편물을 돌려요. 바디는 16단까지 뜨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사슬 1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1코를 뜨고 실을 잘라서 마무리할게요.
약 30에서 35cm 정도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줍니다.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뺀 다음에 돗바늘 끼워서 마무리할게요. 핸들을 이 부분에 연결할 거라서 늘어지지 않도록 테두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 건데요. 3단 정도. 이 겉부분의 라인을 따라서 좀 더 탄탄하게 돗바늘로 엮어줄게요. 왼쪽부터 라인을 따라서 엮어줄게요. 따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편물이 망가지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리 바늘을 찌르거나 꽉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엮어줍니다. 세 단 정도 엮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엮어줍니다. 오른쪽도 세 단 정도까지 엮으면 방향 바꿔서 엮어줍니다. 시작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탄탄하게 마무리가 됐다면 편물 안쪽 사이사이에 실을 고정시키며 숨겨줄게요. 남은 실은 바싹 잘라서 마무리해주고요. 아래쪽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편물 사이에 잘 숨기며 고정시킵니다. 가운데가 높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반대편도 방금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게요. 편물 안쪽에서 바늘 찌르고 13단부터 16단처럼 만들면 돼요. 바디를 완성했는데요. 입구가 벌어지기 때문에 5단추로 편물 윗부분을 고정시킬게요. 가방을 뜨던 실로 자석 단추를 달 건데 이렇게 보면 실이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어요.
꼬여있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실을 갈라요. 이렇게 한 가닥만 분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실을 15에서 20cm 정도 자르고 갈라서 한 가닥에 돗바늘 끼워 준비해 주세요. 자석 단추를 달아주는 위치는 양쪽 마커링 사이에 무늬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중 가운데 무늬의 안쪽에 달아주면 돼요. 가운데 무늬에 각각 한 개씩 안쪽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위치를 잘 잡고 아까 준비해둔 실로 양쪽 모두 고정시켜 주세요. 자석 단추를 모두 달았고 닫으면 이렇게 윗부분이 벌어지지 않아요. 마커링은 빼주세요. 가방 바디를 완성했어요. 바로 이 가죽 핸들을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원하는 길이의 핸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핸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 거라서 이렇게 오링이 2개 필요해요. 그럼 실을 넉넉히 풀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실을 약 10에서 15cm 정도 남기고 잡아서 시자코 만들고요. 오링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에 뜰 거예요. 바늘을 앞에서 콕 찌르고 짧은뜨기 3코 만들게요. 두 코, 3코 만들었고요. 다음 단도 짧은뜨기로만 만드는데 사슬코 없이 편물을 뒤로 돌려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코가 더 쉽게 보입니다. 코를 모두 통과하지 않고 왼쪽에만 바늘을 콕 찔러서 짧은뜨기 1코 뜨고 남은 2코도 뒤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1코씩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코 없이 편물을 돌려요. 그럼 아까 뜨고 남은 반코가 보이는데 이 코하고 위에 왼쪽 코를 잡아서 짧은뜨기 할게요. 윗코 반만 걸고 아래 코도 걸어서 짧은뜨기 1코. 같은 방법으로 2줄 걸어서 짧은뜨기 1코. 세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1코 떠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길이까지 만드는데요. 사슬 없이 편물을 돌려서 코의 반과 아래 코에 짧은뜨기 1코씩, 매 단마다 짧은뜨기 3코를 떠주면 돼요. 도트백 길이로는 30cm 정도를 만들면 되고 취향에 맞게 길이를 조금 더 떠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 끈으로 만들어도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떴다면 기존처럼 반을 찔러서 이번에는 사슬뜨기로 3코 모두 떠줍니다. 그리고 실을 약 15에서 20cm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고 돗바늘 끼워서 준비합니다. 남은 코가 모두 보이게 잡고 아래에 남은 코하고 위쪽 코 모두에 끼울 거예요. 오링도 준비해 놓고 아까 말한 대로 모두 찔러서 실 끝까지 빼고 실을 오링의 뒤에서 앞으로 끼워서 빼고 다시 코에 통과시켜서 편물에 오링을 고정시킬게요. 다음 코와 오링에 통과시켜서 실을 끝까지 잡아당겨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엮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여러 번 엮어서 탄탄하게 고정됐다면 편물 사이사이에 실을 고정시키면서 숨겨줍니다. 남은 실은 바싹 잘라주고요. 반대편도 돗바늘로 오링과 편물을 몇 번 더 엮어서 탄탄하게 만들어준 후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핸들도 완성했어요. 이제 핸들을 연결하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죽 핸들을 연결하는 위치는 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만져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고리를 걸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위치에 걸어서 예쁘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오링 핸들은 다른 위치에 고정시키는데요. 오링을 고정하는 위치는 마지막 단의 짧은 코 사이에 고정시켜주면 돼요. 반대편도 같은 위치에 고정시켜줍니다. 짠! 완성이에요. 스팀으로 모양을 정돈하면 더 예쁜 가방이 되니 꼭 스팀해주세요. 예쁘게 뜨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쁘고 쉽게 뜰 수 있는 아이템 함께 만들어 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